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년차 보험설계사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라는 명칭을 FC라고 하기도 하고 RC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보험 설계사는 설계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보험 설계사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보험 설계사니까 보험을 설계를 해야죠. 이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말미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보험 설계사의 또 중요한 역할은 계약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리. 그래서 고객이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럼 전화번호 바꿔드리고,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럼 주소를 바꿔드리고, 그리고 직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직업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직업이 바뀌면 보험 설계사한테 즉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할 때는 그 3급 직종,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버스로 운전한다든지 이걸 이제 그 위험급수 3급 직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급수 3급 직종이었는데 내가 그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무직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한 7, 8년 정도 내가 직업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 후에 직업을 변경했다 그랬을 경우 환급금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환급금 많이 나온 경우는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물론 상해 보장이 좀 많이 들어있는 보험 같은 경우는 직업이 변경함으로써 내가 보험사로부터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사무직이었는데 내가 3급 직종, 예를 들어서 버스 운전한다든지 건설 현장 일한다든지 3급 직종을 바뀌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사에서 추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징을. 돈을 고객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역으로. 이럴 경우도 있으니 그 추징도 그렇고 또 환급도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받았으면 기분 좋은데 반대로 추징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내가 2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200만 원 추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바뀌면 바뀌었다고 빨리빨리 얘기를 설계사한테 해 줘야 됩니다. 그럼 설계사는 이거를 배서라고 하는데 이거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금 관리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죠. 수금. 그러니까 고객이 돈 안 내면 고객님 돈 안 냈습니다라고 이제 또 연락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수금 관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런 역할들이 있다. 좀 보시면 되겠고, 그 설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역시 뭐니 해도 보험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께서는 보험 설계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험 설계사를 이 상품 좋아요라고 이제 고객한테 막 좋아요 이런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설계사는 조건을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조건. 내가 고객분들이 보험을 가입해서 내가 보험을 참 잘 가입했어요 라는 말은, 이 보험이 참 마음에 든다라는 말은 반대로 얘기해서 내 건강 상태 그리고 내 조건에 맞춰서 적절하게 가입했다라는 거를 잘 가입했다라고 하고 내가 이 보험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은 이 보험의 조건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게 설계를 하고 이거를 고객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암보험을 하나 가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취급하는 보험사가 이제 롯데손해보험 있습니다만 롯데손해보험만 하더라도 암보험 하나만 가지고도 초우량체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체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병자 보험이 또 쭉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혈압약을 먹어요. 혈압약을 먹는다고 암보험을 유병자 보험으로 설계하는 게 맞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혈압약 드시는 거랑 암 걸리는 거랑 인과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더라도 정상체, 초우량체는 아니더라도 정상체 상품으로 설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 건강에 맞춰서 설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 상품에 따라 조건이 요즘은 예전에는 뭐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초우량체 상품도 80세 만기냐 90세 만기냐 100세 만기냐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해지 상품이냐, 내가 중간에 해약하더라도 환급금이 있냐 없냐, 만기 때 환급금이 있냐 없냐, 그걸로 또 나누죠. 그 다음에 이걸 또 갱신형으로 하냐, 20년나 뭐 100세 만기로 하냐. 초우량체만 가지고도 상품에 대한 조건이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거기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한 1.5배, 1.7배가 납니다. 그러면 초우량체 상품이 있죠. 그 다음 정상체 상품이 있죠. 그 다음 유병자 상품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내가 2년 안에 입원 수술이 있냐, 3년이냐, 4년이냐, 5년이냐, 6년, 7년, 8년, 9년, 10년, 또 이 상품들 가운데서도 90세 만기냐, 100세 만기냐, 20년 갱신형이냐. 아유, 내가 암보험 하나 설계하는데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약 한 5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내 건강 상태에 맞춰서, 내 조건에 맞춰서 설계를 잘하는 게 그게 막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조건에 맞게, 내 건강 상태에 맞게 잘 설계해주는 설계사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보험 설계 22년간 했습니다만은 저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실수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냅니다. 얼마 전에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제가 이분 보험을 원래는 3, 4, 5, 4년 이내 입원 수술 하신 게 있기 때문에 3, 4, 5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3, 5, 5로 실수로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썼는데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겁니다. 보니까 그 4년에서 5년 차에 수술하신 게 있는데 고객은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3, 4, 5로 설계했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보험금 지급이 됐을 텐데 제가 3, 5, 5로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고객한테 잘못을 인정을 했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간병인 그 비용 못 받는 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4만 원을 드렸습니다. 네. 물론 저도 돈이 아깝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돈 드리고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조사 나가겠다라는 거를 조사 거부를 일단 시켜놓고 일단 보험은 또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고객하고 합의를 본 적이 있는데 설계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제가 실수한 거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내 조건에 맞춰서 설계를 잘해서 가입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보험 설계사다는 말씀을 좀 오늘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험 설계사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